안녕 얘들아,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까지 총 2주에 걸쳐서 고구려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일단 첫째 주에는 광개토 대왕을 중심으로 우리 고구려가 어떻게 강한 국가로 성장하게 됐는지 살펴봤었고, 또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민족의 방파제로서 고구려가 어떻게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를 물리쳤는지 그런 과정을 꼼꼼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드디어 백제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이제 새로운 나라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어떤지 좀 물어보거든요. 뭐 고구려는 좀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뭐 신라는 좀 어떻게 생각해? 뭐 뒤에 이제 막 이렇게 다른 나라들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백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유독 대답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광개토대왕도 나오고, 아니면 엄청 넓은 땅,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아니면 주모, 이런 이제 뭐 건국신화 이야기도 좀 해주고, 아니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경주라든지 뭐 선덕여왕이라든지 등등등 많은 키워드를 얘기해 실제로. 근데 백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아마도 기록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평소에도 다양한 컨텐츠로 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더더욱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우리 이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와 사실은 비교해도 뭐 손색이 없는 아주 강하고 문화가 발전한 국가였습니다. 선생님, 백제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나요? 좀 추측해 볼 수 있거든?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고구려가 엄청 강했잖아. 그런데 이 고구려보다 전성기를 더 빨리 맞이한 게 바로 이 백제야. 그리고 이 백제는 그 시기에 고구려와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강한 고구려를 상대로 얘들아 승리를 하고, 심지어 고구려의 왕을 전쟁 중에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 백제도 진짜 강한 국가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을 책이 칠지도에 관한 책인데요. 이 칠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백제가 엄청난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 물론 이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거지만요. 어쨌든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까지 쭉 남아있는 걸 보아하니, 백제도 정말 멋있고 강한 국가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제가 어떻게 해서 이 고구려보다도 더 먼저 이렇게 강한 국가로 그럼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한강 때문입니다. 한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한강 맞아요.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한강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얘들아, 한강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초반에 배운 내용 살짝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거 기억나? 우리 백제 건국신화 있잖아. 막 원조가 한강 근처에 나라를 세워서 되게 막 풍요로운 국가를 세웠다. 이렇게 배웠던 거, 그죠? 그게 사실은 진짜 핵심 포인트인데, 바로 한강이 중요한 이유야. 일단은 지금도 그렇지만 얘들아,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인간한테는 우리 지난번에 막 전쟁할 때도 100만 대군이 와도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라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이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얼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조선시대까지 와서도 이 농사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사업, 그러니까 국가적인 일에 속했거든요. 근데 이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한강이라는 거야. 왜냐면 농사를 할 때는 풍부한 물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한강이 이제 근처에 있었던 이 백제는요, 풍요로운 땅과 아주 비옥한 어떤 곡식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한강을 굉장히 탐냈겠죠.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좀 성장을 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야, 얘들아. 이 한강은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그죠? 뭐, 우리 이동수단이 딱히 없잖아. 그러니까 막 다른 데 가려고 하면 막 몇 날 며칠을 걸어가는 거야. 그지? 기껏 해봤자 말을 타고 가는 정도? 그러니까 이동수단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잘 이용하던 이제 이동수단이 바로 배입니다. 배. 무거운 물건을 싣고 나르는데 배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 이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있다는 건 진짜 아주 소중한 거였겠죠? 그래야 물건을 이 국내에서도, 지금은 백제니까 백제 내에서도 잘 옮길 수 있었을 거야. 우리 뭐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까지도 그래서 이 한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들아, 많은 이 백성들의 세금을 걷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 국내에서 어떤 물건을 이동시킬 때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 백제에서도 정말 한강이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거지. 그치.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야. 이 이동수단으로서 이 배를 사용한다는 게 또 반드시 국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도 나갈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우리 삼국의 지도를 보면 신라라고 하는 국가는 백길이 통할 때가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 이제 굉장히 고립되어 있지. 그럼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나라랑 교류하는 게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백제는 한강이 있고, 또 그게 사실은 이제 중국과 연결될 수 있는 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발달된 문물들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었어.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얘들아. 사실은 다른 선진 문물, 즉 뛰어난 문물을 받아들여 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도 발전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하는 데 도움도 되지. 그리고 배를 통해서 어떤 국내에서 물건을 이동할 때도 엄청 이제 도움이 되지. 게다가 다른 나라랑 교류를 할 때도 무척 도움이 되지. 쓰리콤보지, 쓰리콤보. 그죠? 그래서 이런 한강을 이제 끼고 있었던 우리 백제가 가장 빠르게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국가에서도 얘들아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광개토대왕 살짝 봤을 때 이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한강의 이제 북쪽 땅을 차지했다. 이런 얘기도 우리 살짝 봤었잖아. 그리고 나중에 우리 신라도 이 한강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국가가 엄청 번성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들아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근자감에 보면은 이제 한강의 역할을 이렇게 조금 정리해 놓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걸 토대로 나름 여러분들의 문장을 사용해서요. 3가지 조건, 그러니까 장점이죠.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은 좀 간단하다, 그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을 너무 길게 올려서 원성이 굉장히 자자했어.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고 간결하게 딱 이제 한강의 이제 장점만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꼼꼼히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수업에서 만납시다. 안녕.